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페드의 금리 인하 이슈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한 주인데요.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도 조금은 다소 힘들어 보이는데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보시나요? 다소가 아니라 지금 시장 폭락 나오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2.5% 크게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1.3%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때문에 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000선을 깨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오늘 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네. 2,000선 붕괴되게 되면은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깨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작년에는 불안감 때문에 2,000선을 깼었는데 네. 지금 빠지는 거는 불안감이 아니라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빠지는 거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2.6% 하락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저점이 617이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이 밑으로 갈 것 같습니다. 600 초반대까지는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러한 시장 폭락이 진작 나왔어야 됐어요. 예. 사실은 진짜. 그렇죠. 이렇게 야금야금 빠지기보다는 네. 지난 10월처럼 한 번에 5%, 6%만 빠져버리고 그러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야금야금 보이시죠? 지금 4일 동안 1%, 2%, 2.3%, 3.4%, 4.6% 그리고 오늘까지 8% 정도 빠졌잖아요. 네. 이게 하루 이틀에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빠졌다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시장에 올라올 일이 없다는 거고요. 네. 예, 아무래도 오늘 좀 쇼크가 나올 것 같네요. 네, 시장 네. 전체적으로 큰 쇼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장 힘들었다고 일컫는 10월장보다 다소 더 힘든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쇼크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님이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좀 언급을 했는데 현재 한국 시장을 좀 일컬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현재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부터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게 네. 지금이 가장 어려울 시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 앞으로가 더 어려울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네.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은 그나마 살만한, 왜냐면 오히려요? 지금은 증시만 빠지잖아요. 그렇죠. 증시만 빠지면은 그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못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증시라는 게 원래 빠르면 한 분기, 그 다음에 좀 늦으면 두 분기, 한 네. 반년 정도를 앞서 나가거든요. 선행이거든요. 어.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분기니까 한 5년 올해 말이나 내년 봄쯤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자인 사람인데 네네. 비관론을 갖게 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팩트들을 확인해 본 결과 네.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은 체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만 돼도 제 생각에는 좀 중소기업들 줄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계부채 문제로 좀 개인 파산 그런 부도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시장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은 네네. 증시만을 일단 보고 얘기할게요. 아무래도 네. 저희는 증시를 관련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일단 거래량이 완전 사라졌어요. 아무도 시장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오늘도 매수세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진 걸 알았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 이제 새로 자금을 투입하기가 두렵습니다. 기존 물린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겠지만 네. 이제 새롭게 주식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고요.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다 빼고 지금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소외된 시장이죠. 네. 네. 예를 들어 진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점점 수요가 되면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정말 이런 소외를 회복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걸 보여주고요. 네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용 거래나 미수 거래도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한국 시장이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정말 잘 투자한 겁니다. 네. 공매도 세력들도. 예,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매도에 좀 감시 강화라든가 좀 일시적
공매도 금지 이런 식으로 자국을 보호할 필요가 있긴 한데 네네.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하겠죠. 네. 그리고 기관은 이미 다 팔고 나갔어요. 그쵸. 예. 일단 한국 시장에서 기관은 거의 다 이미 팔고 나갔고요. 음. 모든 펀드나 기금 이러한 운용 기금 같은 것들이 다 일단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 금융 제품이 자국 시장을 무시했습니다. 네. 결국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자국의 금융시장을 포기하고 파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자국의 금융시장이 일단 시장 경제를 약간 등한시했다. 그렇죠?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모든 말씀이시죠? 뭐 국민연금, 그다음에 각 증권사, 각종 공적 기금들 그러한 기금들이 국내 시장을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외면하면서 매도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네. 지금 무주공산이에요. 외국인들도 그냥 공매도 포지션 잡고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도 지금 이제 매수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나온 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폭락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큰 폭락 올 거고요. 진짜 한 번 더 폭락 안 오기 위해서는 오늘 지수가 한 4% 이상 빠져야 됩니다. 네. 근데 좀 더 보면 제 생각에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네. 종목 간의 간극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럴 때도 상승한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종목들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뛰기가 힘들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장에서 뭐 애국 테마주만 오르고 있어요. 아, 여전히. 이게 그쵸? 뭐를 위한 애국인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말이 애국 테마주지 경제에 일절 도움 안 되는 행위거든요. 뭐 그렇다고 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만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갈 종목이 없으면은 검증도 안 된 애국 테마주만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조금만 나와도 다 던집니다. 네. 예,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조금만 올라오면 바로 다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견고하게 강하게 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전 투자의 심리가 완전 붕괴돼가지고요. 시장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고요. 네네. 정말 희한한 거는 전 세계 상장된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이런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정부의 실패예요. 네. 왜냐면은 세계 경기가 진짜 세계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예, 가는데. 그렇죠. 네.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증시 하상 최고 찍고 있고 그쵸. 유럽 증시도 계속 회복하고 있고 네네. 그 미국과 싸우고 있던 중국마저도 1년 동안 중시가 거의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년 동안 24% 하락했습니다. 너무. 네. 그렇죠. 이거는 정부의 실패예요. 금융시장을 아예 지배도 못한 거고요. 아무래도 실물시장도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망가진 건데 더 답답한 거는 이러한 증시가 폭락하는 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예, 뭐 지상파 뉴스, 인터넷 뉴스 아예 안 나옵니다. 네. 네.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안 나오는지.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안 나오는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시민들의 불안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주식하는 사람도 다 시민인데, 네. 에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오늘 방송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할 게 없어요. 예, 그렇죠. 뭔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장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증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러 나왔는데요. 네네. 그 순간 찰나에도 이렇게 팍 떨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자, 뭐 현재 한국 시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이나 뭐 많은 매수 세력들이 없습니다. 일단 뭐 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더 힘든 것도 있고요. 또 뭐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좀 하나씩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부적인 원인을 따지면은 원화 우리가 네. 쓰는 그 세종대왕님, 신사임당님 거려져 있는 네, 원화. 예, 원화. 네. 원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 자국 통화가 불안하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돈이 화폐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 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 달러로 달라 이런 네, 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 하락의 이유에는 원화 가치가 불안정하고 네.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가치 하락이 가장 크고요.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모르거든요. 잘 모르죠. 원화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2, 3개월 지나면 확 티가 나요. 왜냐면은 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네, 네. 모든 걸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불안하게 되면은 그만큼 비싸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오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모르겠죠. 되고 네. 말 그대로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물가가 돈으로 뭐 트럭으로 갖다 줘도 뭘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의 시작에 준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죠.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불안정하다. 네. 네.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지금 뭐 제가 정부를 욕했지만 정부만 욕할 게 없어요. 야당도 정말 그 야당 어떤 의원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뭐 증시 폭락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네. 이런 얘기 못 해요. 왜냐면은 뭐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정말 관심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짜 네네.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서로 헐뜯기만 바쁘지. 뭐 여당이야 집권당이니까 최대한 뭐 방어하려고 이해가는데 네. 야당은 이런 부분을 잘 꼬집어가지고 그렇죠. 예,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만 갖고 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국민은 인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 네. 예, 정말 국민들은 너무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기업들도 너무 잘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물론 비리도 많아서 이류지만, 그렇죠. 근데 정치는 정말 삼류입니다. 음. 예, 정말 심각해요. 네. 눈을 다 돌리고 있어요. 관심을 좀 예. 가져주시면 지금 좋으련만. 자꾸 이념적인 네. 것만 얘기하고 있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6개월간 불능이에요. 그쵸. 예, 아예 국회가 마비돼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도 야당이 좀 무조건 막을 것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엄청 망가져 있는데 좀 대화라도 시도해가지고 뭐 추경 같은 거라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네. 좀 수정을 하든가. 그래서 빨리 국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국내 정서가 불안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네. 그리고 맨날 가치관 갖고 싸우고 있어요. 뭐 반일이냐, 뭐 친일이냐, 뭐 친북이냐, 친중이냐. 그쵸. 예. 쓸데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네. 그런 거 쓸데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배가 고프면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예. 배가 불러야 가치관 타령하는 거고요. 네.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북한, 중국, 미국 아무 신경 안 써요. 예,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 최저임금 상승도 계속 누적이 돼서 힘들어지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세금들이 엄청 올랐어요. 모든 세금들이.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오른다는 거면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적어진 거기 적죠. 때문에 네. 상실감이 생겨요. 맞아요. 특히 직장인들은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애초에 왜냐면 다 떼고 나오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월급으로 따지면은 한 600, 700밖에 안 됩니다. 다 세금 때문에요. 네. 예. 저희의 그래서 세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뭐 용도로 쓰이겠지만 네. 세금이 많아지는 거는 제가 상관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세수보다 세출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네.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보다 네. 나가야 할 세금 지출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런 건 복지 정책, 뭐 경기도 봐요. 막 뭐 20대 100만 원씩 막 퍼주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깜빵 집어 넣어야 돼요. 왜 공짜로 돈을 막 뿌려요? 그럼 막 여기저기 지원금 엄청 퍼주고 있는데 지금 세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정부 자체의 이제 자금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안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국채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그렇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오겠죠. 그렇죠. 통화 정책을 실패하게 된다면은 네. 이게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희가 있어요. IMF를 겪은 세대잖아요. 또. IMF보다 지금 더 심각해요. 예. 또 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국가의 신용도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은 일단 원화 가치가 대폭락을 하게 되고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베네수엘라나 그리스가 엄청 힘들었던 초기 단계와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지금 정부가 세출을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네.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이거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가 좋아가지고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데 지금 기업들 뭐 2분기 실적 다 확인했듯이 거의 최악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3, 4분기도 더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기존에 기획했던 세금 나가는 거나 재정 지출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진짜 작년을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거시경제 네. 계속 하락, 네, 그렇죠. 성장률 침체, 음. 뭐 해결책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정말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적인 상황, 아까 지금 국내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지만 네네. 국외적인 상황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게 좋지 만들고 않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뭐 한일 갈등이 지금 경제를 다 두드러 패는 건 모르고 그냥 국민끼리 싸우고 있어요. 뭐 토착 왜군이 뭐 친일파니 예. 뭐 일제 시대 때 뭐 독립운동 안에서도 뭐 반일운동 한다 이런 얘기하고 뭐 감정적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네. 일단 한국 증시 붕괴 이유 중에 저희가 내부적인 이유를 좀 살펴봤어요. 네. 네. 뭐 일단은 뭐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도 좀 저희가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외부적인 이유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저는 외부적인 이유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후에 내부적으로 점점 스며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적 이유도 한번 볼까요? 그 외부적인 이유 가장 큰 게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다룬 적 있죠. 네네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하는데 저희가 새우등이 터졌어요. 문제가 되면은 중국이 가장 큰 피해인데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국 증시는 완전 아작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핑계예요. 예. 사실은. 예, 네. 미중 무역 협상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지듭이 됐다고 하죠. 완전 익숙해졌다고 네네. 토착화됐죠. 토착화. 그렇죠. 토착화된 외부적인 이유예요. 근데 요즘 뭐 전문가나 모든 경제 관련 업자들이 증시가 빠지면 뭐 미중 무역 협상 불안감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고 맞아. 말아요. 좀 무책임하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하락 원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원인은 아니고요. 그럼 반대로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잘 원활히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네. 이젠 좀 너무 네. 흐름이 길어졌죠. 이제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오히려 안 좋다 하면 또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예. 이러한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바닥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또 영공 침해했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뭐 외부적인 이유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 지금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부적인 이유로도 볼 수 있죠. 네, 그만큼 네. 얼마나 나라가 우스워 보이면은 진짜 과거에도 없었던 러시아, 이런 중국이 시기에, 네.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 네. 뭐 단거리 미사일 또 발사했고 그쵸. 그리고 뭐 또 대놓고 얘기했죠. 네. 나만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뭐 다 불바다 만들어 있다. 네. 미국한테는 껍벅하는데 이제는 한국을 협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목선 사건도 있고 네. 지금 북한은 한국을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 자체가 이제 한국 편이 아니란 걸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트럼프랑 직접 얘기하면 돼. 나만 니네 필요 없어. 약간 이러한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마찰 네, 있죠.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이유인데요. 네. 이게 터진 이후로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만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 예. 큰 문제죠. 우리가 유니클로 안 사고 뭐 일본 맥주 안 먹고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마찰이 3개월 지속되잖아요. GDP 3%가 빠집니다. 그쵸. 예. 그래서 분명히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뭐 반일 운동하면 불면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국민이 할 수 있는 그거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국민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정부는 일단 장기화를 끌고 왔다. 그 장기화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WTO 제소를 통해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네, 그리고 그러면은 오래 최소한 걸리잖아요. 6개월 걸리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아마 GDP가 한 마이너스 3%까지 저희가 빠지고 3개월이 마지노선이다라고 봤는데 예. WTO 제소를 뭐 하고 6개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잘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 그런 이유들 답답하시죠 오늘? 제 생각에는 네. 일본에 비굴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면은 미국에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또 저희 뭐 중국과의 사드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그 얘기도 해볼까요? 제가 미중 무역 협상이 큰 원인이 안 된다는 이유가 네. 사드 이후에 중국은 한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한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모든 제품을 중국이 다 자기네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베끼기 들어갔고요. 네. 그러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완전 외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네. 중국의 팔로가 쉽게 열리진 않을 겁니다. 네. 네, 때문에 사우드 이후 사우드도 뭐 완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도 이제 한국에게 자신들의 경제를 확실히 열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예, 견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솔직히 사드 전에 대중 무역 흑자라든가 대중 그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그런 게 모두 날아간 것도 지금 증시가 좀 하락한 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미 증시가 지금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좋죠. 진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 증시로 많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많이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약간 자산들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펀드를 들면은 국내 펀드 돈 다 빼고요. 네. 베트남 펀드, 그쵸. 미국 펀드, 뭐 네. 브라질 펀드, 러시아 펀드 이런 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한국 증시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증시에 몰렸던 돈이 조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역설까지 위안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역설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미국 증시에 너무 독주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 증시 네.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안 가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좋은데 뭐하러 이머징 마켓을 가? 그렇죠. 그렇죠. 미국 증시가 좀 답답해지면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뿌려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뿌려질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 독주에 따른 그런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다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또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네. 한국을 그 혈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 예 정말 뭐 모르겠어요. 저는 세대가 네. 뭐 그런 이 가치관 이념 신경 안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일단은 어떻게든 많이 예 얹어줬죠. 북한 네네. 공산주의 손에서 지켜냈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네. 물론 많은 간섭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을 준 나라가 네. 세계 대국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예, 그거는 꼭 뭐 한국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한국 정권이랑 미국 정권이 둘 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의 문제는 아닌데 네. 둘 중 한 명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때문에 서로 약간 이렇게 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쟤네는 미국이랑 엄청 미국 동생이야. 그렇죠. 예, 그런 건들면 이미지가 위험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다 건드립니다. 예, 심지어 뭐 태국, 말레이시아까지도 한국 그냥 우습게 봐요. 툭툭 건드려요. 근데도 아무 말 못해요. 예.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지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메가 뉴스가 터졌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네. WTO 무역 협정 다시 하고 네. 일단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약간 혜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없애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지만 트럼프가 얘기한 그 WTO 관세 관련해서 개도국들의 약간 뭐라 그러지? 개도국들이 좀 누리는 게 있었어요. 아, 조금 예.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라든가 이런 보조금 같은 게 좀 보호가 됐는데 네. 그걸 트럼프가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음. 근데 가장 큰 타겟이 중국이겠지만 트럼프가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네. 일단은 OECD 회원국 중 G20에 해당돼야 돼요. 음. 그다음에 1인당 GNI 그래가지고 국민 총소득 네. 그게 12,000불 이상이어야 돼요. 음. 그리고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요. 음. 중국도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당돼요. 아. 예. 애초에 중국을 타겟을 한 건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네 가지 사항에 딱 맞아가지고요. 맞았네요. 정말 이거가 정말 좀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죠. 정말 말말로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네. 그냥 한국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 때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미국과 무역 협상 맺은 것도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걸 약간 백지화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개도국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네. 일단 비농산물 관세도 인하하게 되고요. 그쵸. 관세는 말 그대로 자국의 제품을 지키는 세금이에요.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이 되는 외국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 세금을 네. 매김으로써 가격적인 우위를 자국 제품에 부여함으로써 자국 제품 지키는 그런 게 관세인데요. 그렇죠. 일단 비농산물 관세가 인하되고요. 농산물 농산물. 50%에서 70%까지 관세를 인하해야 돼요. 네. 그리고 농업 보조금도 인상해야 되고요. 네. 운송 물류 보조금도 인하해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한국 시장의 농산물, 특히 농업 쪽이 이제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혀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민들이 좀 그 쌀 국가에서 많이 수매해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음. 때문에 가격 경쟁이 말이 안 돼요. 예. 국내 쌀, 국내 농산물이나 외국 농산물은 가격 경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가정에서는 일단은 국산을 쓴다고 해도 네. 분명히 이제 식당, 네. 음식점 좀 하시는 소비가 많은 분들은 곳. 네. 분명히 이제 외국산 농산물 들어오면 살 거예요. 싸니까. 네. 예.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거는 가격적 경쟁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방어를 못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싼 거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은 품질이면은. 그래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오래 걸리긴 일이긴 한데 지금 기존 안 좋았던 얘기들에 네. 또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루비니 박사라고 아시죠? 뉴욕 대학교의 대표적인 닥터 둠,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한 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월가의 비관론자의 대표, 음. 그분이 처음 제시한 이론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퍼펙트 스톰. 네, 완벽한 폭풍. 네. 말 그대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다 융합돼가지고 네.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는 그런 재앙이 된다. 그게 네네. 퍼펙트 스톰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퍼펙트 스톰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터질 게 몇 개 있는데 그것까지 터지게 되면은 퍼펙트 스톰 뿐만 아니라 이제 IMF 이상으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내부적, 외부적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시장 상황을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끌고 왔었던 이야기 이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계속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안팎으로 굉장히 치이는 상황이죠. 경제의 상태가.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빨리 좀 해결을 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다 그쵸.
다른 국가들이 마음 바뀌거나 이해관계가 또 맞거나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아, 그렇죠. 저는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시장이 또 월요일이니까 저도 약간은 또, 기대는 했었는데 네, 그렇구나 했는데 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져요. 네. 그리고 너무 속상하네요. 많은 국민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먹고 살만 해줬고 꽤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쵸. 오해입니다. 음.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해주고 살만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절대 세계에서 자주적으로 살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자급자족이 안 되고요. 그쵸. 수출 수입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걸로 경제 성장을 했기 예. 때문에 어쩔 근데 수가 가끔 없어요. 뭐 요즘 뭐 반일 운동 하시는 분 보면은 이 기회에 미국, 중국, 일본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 자력 강성해서 강해지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 결과물이 북한입니다. 네. 예, 북한이 세계와 단절해서 잘 살아줬나요? 가장 못 살죠, 세계에서.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력 강생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음. 빨리 세계와 협조해서 네.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쵸. 뭐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북한이 딱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잘해보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네.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뭣도 모르시는 좀 분들인데. 위험한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네. 굉장히 올랐죠. 지금 네. 한일 통화 수합으로 들어오셨죠? 그렇죠. 지금 없습니다. 통화 수합 없습니다. 네네. 때문에 지금 원화가 무너지게 되면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전에는 한일 통화 와스프 수합 이런 걸로 좀 방어가 됐는데 지금 환율 정책, 환율 방어 정책이 지금 한국은행 측에서 하는데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이거 완전 큰일 나요. 이제 문제 네네. 엄청날 거예요. 지금 이주열 총재도 아마 알 겁니다. 그 최정구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 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시장 무너지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올까봐 지금 미리 이제 사퇴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분은 이제 나중에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책임하게 이제 물러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무너지고 있고요. 네. 지금 환율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환율이 오르는 게 참 무섭죠. 막말로 네. 이제 투기 세력이 원화를 휘어쳐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원화를 다 던져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정말 패닉 오고요. 네.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방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요. 네. 외국계 자금이 지금 이탈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가계부채. 네.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금리 또 내려갔죠. 네. 그러면 또 가계부채가 대출이 또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겠죠. 이게 내관이에요. 언제 털릴지 몰라요. 네. 근데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모든 악재를 다 종합해 보니 네.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건 문제도 안 삼고 좀 내부적으로만 싸우고 있다. 국민이나 정부나. 네. 제가 뭐 거만에 들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약간 그쵸.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워낙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는 이제 경제 방송을 하고 있고 증권 방송을 하고 있고 가장 생활에서 저희가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하는 게 사실은 이 분야이기 때문에 더 체감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체감을 분명히 하게 되는 순간이 오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좀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나 힘든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비투자자분들 포함해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면 그나마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점을 확인해야 돼요. 네. 지금 바닥권 다 왔네?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나 모든 투자자들이 많이 겪는 잘못인데 네. 지금 저점 다 왔네? 저점이라고 보시면은 착각할 수 있죠. 이때 10월 달에 네. 6월 25일 날 거의 620선 찍고 그 다음날 큰 반등이 나오고 상승 나왔잖아요.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은 그때랑 틀립니다. 네.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때문에 지금 저점은 아무도 예상 못 해요. 어. 그 때문에 지금 이만큼 빠졌다고 저점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저점이니까 사야지?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저점 안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요. 저점이 형성되려면은 적어도 한 2, 3주 동안
밴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없죠. 네, 예. 없네요. 그냥 그러니까 저점을 만들어주면 저점도 이 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거의 한 달 정도는 한 달 좀 못 미쳐도 20일 정도는 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줘야지 위로 가든 음. 아래로 가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못 버티고 계속 빠지고 있죠. 네. 예. 지금 뭐 2주는 못 버텨요. 때문에 저점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 최대한 방어적인 투자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수익권이 있는 것이면 다 팔아버리세요.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오히려 전량 매도해도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주식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은 네. 국내 금시세라는 게 있어요. 아니, 있죠. 국제 금시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국제 금시세랑 국내 금시세랑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나 엔화, 네. 금을 좀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 네. 안전 자산을 좀 미리 확보를 해 놓으시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뭐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사기 좋고요. 네. 왜냐하면 원화 가치 폭락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화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예. 근데 달러는 어디나 살 수 있잖아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위험한 게 달러를 사는다고 다 달러 사면 달러가 엄청 오르죠. 그쵸. 원화는 또 폭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면은 한국을 떠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마음이 많이 좀 그러신가 봐요. 네. 아니요, 정말 위험해서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실물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그동안 뭐 1,000원 주고 샀던 것도 5,000원, 6,000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지금 달러, 엔화, 네. 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안전 자산을 투자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네. 비트코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쪽은 워낙 분야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요즘 뭐 막말로 이런 말 나와요.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낫다 요즘에는. 그러면 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돌반지를 사러 갔더니 금을 그 금은방 종업원 분도 월급을 받으시면 금을 조금씩 사놓으신대요. 이게 시세가 정말 하루 아침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은 또 본인만의 안전자산을 구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도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느끼고 있구나 해서 좀 놀랐거든요. 네, 그렇게 뭐 생활에서 좀 느끼게 되네요. IMF 때 금 모으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거든요. 예,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금을 다 싸구려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달러 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국민한테 희생을 강요하지는 못할 거예요. 때문에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일단 지수가 반등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반개월 이상의 추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또 말하는 도중에도 코스닥 결국 3%까지 빠졌고요. 네. 예, 아마 오늘 더 하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왕 빠지는 거. 예. 오히려. 네네. 차라리 정말 이슈가 될 만큼 하락을 하면은 뭐 뉴스에 나오겠죠. 뭐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겠어요? 예. 좀 국민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증시 만큼 폭락했고 경제 상황 어렵다는 거 알 필요가 있는데 이래도 오늘 뉴스에 안 나오면 참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식장을 떠나 있는 게 좋고요. 네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 거 네. 스트레스 관리, 네. 스트레스 정말 예. 많이 받아요. 멘탈 케어. 네. 좀 제가 지금 그런 거 못 하니까 막말하잖아요. 예.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네. 정말 제가 이게 개인 방송이었으면은 네. 정말 육두문자 날리고 예. 근데 애초에 뭐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죠, 투자는. 예. 그렇죠.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자기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정말 실물 경제까지 이러한 안 좋은 분위기가 옮겨 붙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 반납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예. 근데 좀 대책을 세울 때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모든 회의를 하거나 뭔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때 옆에 전문가가 없어요. 정치가만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회의를 하니까 결론이 항상 정치적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얘기는 경제 전문가랑 해야 되고 세금 문제는 약간 세금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 해야 되는데 옆에 정치가들하고만 얘기해요. 예. 그 때문에
측근 들이라고 하지만 좀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네, 전문가들과 예. 상의도 하고 그렇죠. 네, 회의도 좀 이제 하고. 좀 실효적인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환율 아마 지금 정부가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 환율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하고 있는데 네. 환율이 무너지면은 음. 증시가 앞으로도 한 20%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잘 지켜내길 바라야죠. 네, 네. 그렇죠. 네, 뭐 현재 뭐 투자자가 가져야 할 스탠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대한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시장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은 꼭 본인이 직접 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뭐 지금 시장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좀 심각하네요. 네. 자, 오늘은 뭐 현재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알찬, 그쵸?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알찬 내용 전해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한 주도 대비 정말 잘 하셔야겠죠.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빠르게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